경상남도가 오늘 창원시와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중앙 정치의 중진들이 단체장에 당선된 뒤 힘겨루기만 하면서 지역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경남과 전남의 조업구역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업구역이 축소되자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해양 플랜트가 조선업체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지만 대안인 기술개발과 산학연 클러스터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창원시와의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을 하면서 마산 로봇랜드로 촉발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감정 싸움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 철회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상남도는 아예 창원시와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광역시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당장 마산 지역 대형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약 14% 정도 공정을 보인 채 현재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만일 경상남도가 손을 떼면 이 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의 불이익까지 참았는데 갑작스런 경상남도 방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이 안 그래도 그걸 해안관광지 하는 쪽에만 묶어놓지 왜 그 해안관광지 사지 않는데 거기다가 토지거래를 묶어놓고 재산상의 피해가 많지.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로봇랜드 등은 마산 유일의 국책사업이라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유감을 표시했고 안홍준 국회의원도 지역 경제 부흥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을 생각해 감정적인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하면 충분하게 저는 이 문제는 극복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선언,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마산 로봇랜드와 관련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공동사업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공동사업 중단이라는 폭탄 선언이 나온 것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사이에 누적된 갈등이 원인입니다. 힘 있는 단체장을 내세우며 중앙정치의 중진들이 지역에 내려와 힘 겨루기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4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현장입니다. 사업 승인 직후 창원시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공무원들이 허위 사실로 도정을 음해했다며 감사를 벌여 국장급 등 3명이 징계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갈등 속에 아파트는 넉 달째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주도한 옛 마산 서승동 집창촌 철거와 마산의시장 명품 야시장도 창원시의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반대로 마산 야구장 건설비 200억 원 지원을 창원시가 요청했지만 경상남도는 거부했습니다. 2018년 창원 세계사격대회 50억 원 지원 요청도 마찬가지로 거부됐습니다. 누적된 공방에 시민들은 괴롭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갈등은 양 단체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라냐면 서울이 중기에 서울에서 은퇴한 사람 둘이가 와서 싸움하게 한다거든요. 깨놓고 말했어요. 홍준표 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은 같은 검사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을 함께 지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낸 경력도 같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의 힘겨루기에 행정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방지하고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일을 오히려 솔선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건 정말 비난받을 일이죠. 경상남도와 창원시에는 당장 경남 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놓여 있습니다.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부산시와 경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도민은 외면한 채 힘겨루기만 하는 두 정치인에 대해 뭐하러 지역에 내려왔냐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경남과 전남의 조업구역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했는데요. 이 판결로 경남 지역의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이에 반발한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 수십 척이 바다를 향해 항구를 나섭니다. 기성권연망 어선과 합쳐져 대규모 선단을 이룹니다. 하지만 조업을 위한 출항은 아닙니다. 경남 어민 1000여 명이 경남과 전남의 해상구역 경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해상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제껏 저희 아버님 때나 조상님들이 같이 해오던 작업 터전이 이제는 작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 바다에서 작업을 해오거든요. 지난 2011년 전남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기성권연망 어선 17개 선단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존의 경남 어민들은 1982년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 당시 설정된 조업구역에 따라 조업을 해왔지만 대법원은 1972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가 해상 경계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같은 해역에서 조업구역 침범으로 단속된 경남 어선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민들은 이번 판결로 조업구역이 축소돼 어획량이 크게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상 경계에 뚜렷한 정확한 지점을 이렇게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거는 국제관리법상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는 지난 2007년 해상조업 경계구역 법제화를 추진하다가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중단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경계를 침범하는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수조 원대 적자로 조선업체들의 애물단지가 된 해양 플랜트를 살리기 위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수주의 30%를 차지하며 수주 규모 세계 1위를 점한 한국의 해양 플랜트. 고부가가치 영역인 기본 설계와 핵심 기자재 개발을 선진국에 의존하면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의 자립을 위해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해양 플랜트의 메카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클러스터로 구축을 해서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 산업의 발전에 견인차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인접부지에 해양 플랜트 산업지원센터와 한국해양대 분교 등을 유치해 연구 상승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제 막 첫삽을 뜬 해양 플랜트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 위해선 아직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최근 착공한 해양 플랜트 산업지원센터. 2017년 1단계 사업이 완공돼도 상주 연구 인력은 20여 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이 될 해양대 분교 유치도 불분명합니다. 당초 2018년 유치 계획이었지만 아직 터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거제시와 해양대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우리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금 사실 이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당장은 안 됩니다. 해양 플랜트 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클러스터가 조성 시작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수조 원대 적자 의혹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채권단 실사가 시작된 가운데 거제 옥포조선소는 27일쯤 실사단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실사단은 옥포조선소 실사를 통해 이번에 발생한 손실 원인과 함께 경영 실태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실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됐지만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소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경남에서는 올 여름 휴가를 농촌에서 보내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체험객 발길이 뚝 끊겼던 농촌 체험막. 기다렸던 반가운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단체 현장 체험에 나선 겁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조심스레 하나하나 따봅니다. 먹기만 하던 과일을 농촌에서 직접 접하고 수확도 해보니 새롭습니다. 토마토 같은 거 처음 따봤는데 너무 주렁주렁 매달린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예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이 농촌 체험 마을도 일반 방문객들은 70% 정도 회복했지만 단체 예약은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예약을 해오는 단체 손님 같은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휴가철 되면은 많이 올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이왕이면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특히 어려운 농촌에서 보내자는 캠페인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휴가를 가시는 것보다 우리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시면은 국내 경기도 활성화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촌관광 체험단 운영에 들어갔고 창원 상위도 기업들에게 경남의 농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때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9살 A군을 교실에서 10여 차례 때린 담임교사 34살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의 폭행 사례가 더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 보훈지청은 호국 영웅의 살신 성인 정신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편지 쓰기 캠페인을 김해와 창녕, 진해에서 잇따라 펼쳤습니다. 김해 외고 전교생 378명은 오늘 학교 대강당에서 호국 영웅 기념 우표 인물 가운데 유엔군에게 영문으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학생들이 쓴 편지는 유엔 참전용사 후손 초청 행사 때 후손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금요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객선과 운항 횟수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5척인 연안 여객선에 예비선 7척을 투입해 22척을 운영하고 하루 운항 횟수도 현재 91차례에서 148차례로 늘립니다. 마산수산청은 올여름 소매물도와 욕지도 등 남해안 주요 섬 관광지에 2만 2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국내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우선 공무원부터 올여름 5일 이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